안녕하세요. 노부장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가상머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치 과정이 길고 설치 전에 미리 이야기할 부분이 많아서 일단 설치 화면을 위주로 동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ESXi7 다운로드라고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홈페이지로 가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하시려면은 데스크탑에 있는 여기 VMware 하이퍼바이저라는 것을 다운로드 하시면 되는데, 가입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가입하신 후에야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무료로 쓰시더라도, 무료판으로 쓰시더라도 기능상에서 우리 일반인이 쓰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것을 USB에 ISO 파일로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윈도우 부팅하듯이 설치하듯이 그렇게 부팅하면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가상머신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야겠죠. 이렇게 윈도우를 설치하는 것들이 다 저희가 컴퓨터인데, 그 컴퓨터를 가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서 그래픽 카드라든가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등등을 모두 가상화해 가지고 몇 개의 컴퓨터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의 PC 위에서 여러 개의 OS들을 동시에 작동하게 할 수가 있죠. 이런 거를 이제 해주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간단한 예가 바로 이 윈도우에 있는 하이퍼V입니다. 윈도우에 보시면 이 하이퍼V라는 것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하이퍼V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가상머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VMware에서 만드는 VMware 워크스테이션이라든가, 그리고 오라클에서 만드는 버추얼박스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윈도우 위에서 가상머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머신을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를 하이퍼바이저라고 부르고요. 타입 1과 타입 2로 나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하이퍼V라든가 버추얼박스, 그리고 이제 VMware 워크스테이션, 이런 것들이 타입 2입니다. 그런데 이 타입 2에는 약간의 문제가 좀 있죠. 왜 그러냐면 윈도우 자체도 가벼운 OS가 아닌데 거기에다가 가상머신을 올리고 다시 그걸 가상화시켜 가지고 다른 OS를 올리면 시스템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컴퓨터가 상당히 성능이 좀 좋아져야겠죠. 거기에 반해 가지고 타입 1 하이퍼바이저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이런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이긴 한데 다만 운영체제로의 기능은 거의 없고 단순히 가상머신을 만드는 그런 능력만 있는 운영체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하이퍼바이저 타입 1에도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데비안 리눅스의 KVM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록스목스, 그리고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VMware에서 만든 ESXi, 그리고 가장 이름만 친숙한 것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하이퍼V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이퍼V는 약간 헷갈리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여기서 이제 윈도우 기능에서 켜고 끄고 하는 이런 하이퍼V가 있고, 이거 말고 하이퍼바이저 1으로 가상머신만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이퍼V 서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름이 헷갈리긴 한데요. 그러면 저는 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ESXi를 쓰는가 하면, 일단 프록스목스는 콘솔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에서 명령어를 치는 형식이 좀 많아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이,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로 윈도우에서 나오는 하이퍼V 서버는 액티브 디렉토리로 구성되어 있다면은 굉장히 쓰기가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스탠드 얼론으로 하이퍼V 서버만 좀 가동을 시켜봤더니만 그걸 쓰기 위해서 사전에 해야 되는 작업들이 굉장히 좀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점유율도 높고 그리고 사용도 쉬운 것으로 ESXi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VMware ESXi 7.0.1 버전입니다. 저는 HPE 프로라이언트 마이크로 서버 젠10 플러스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좀 좋은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ESXi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를 굉장히 많이 가리는데, 가장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메인보드에서 흔히 장치되어 있는 랜카드가
리얼텍 칩을 주로 사용하죠. 근데 기본으로는 그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텔 칩을 사용하는 그런 랜카드를 쓰시는 게 좋은데요. 드라이버를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는데 그게 ISO 파일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간단하게 그렇게 설치되지는 않더라고요. SSD 같은 경우도 꽤 많이 가립니다. 제가 썼던 것 중에서 괜찮았던 거는 MX500 같은 것들은 괜찮았고요. 그 이외에 현대에서 만들어낸 하이닉스 제품들은 인식하지 못하더군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에러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사용하는 HP 젠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냉각 팬이 최대 속도로 굉음을 내면서 돌아가는 그런 오작동을 하기도 합니다. 설치하시다 보면 이렇게 설치될 장소를 선택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디스크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용량이 좀 아까워서 USB에 설치하시기도 하시죠. 저는 USB에 설치하지는 않는 편인데, 이유는 뭔가 하면 USB에 설치하게 되면 하드디스크 어딘가에는 락킹이 되는 그런 파일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런 폴더를 만들게 되는데, 그 디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락된 파일을 다른 데로 옮겨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자체도 저한테는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었어서 그냥 저는 일반적인 속도가 빠른 NVMe 디스크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키보드 레이아웃을 선택하는데 여기선 그냥 한국어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US 디폴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은 재부팅하게 되고요. 자, 부팅이 완료되게 되면은 보통 이 ESXi는 모니터를 붙여놓고 쓰는 게 아니고 서버가 부팅된 다음에는 그냥 다른 컴퓨터에서 웹으로 접속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DHCP로 받아온 주소가 192.168.50.33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고정 IP로도 만들어 쓸 수 있는데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F2키를 누르라고 되어 있죠. F2키를 눌러서 들어가면은 고정 IP를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정 IP는 나중에 그 가상 머신들이 쓰는 그 고정 IP가 아니고요. 제가 웹을 통해서 접속할 때 사용하는 그런 고정 IP입니다. F2키를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밑에 몇 가지를 골라서 컴피그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가상머신을 만드는 걸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부 IP 192.168.50.25에 ESXi를 설치했는데요. 다른 PC에서 웹으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증서라든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고급 누르시고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 진행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설치했던 루트 계정과 비밀번호를 넣고 접속을 해줍니다. 자주 쓰는 거라면 저장해도 상관이 없겠죠. 왼쪽에 보시면 이 호스트라는 것은 여기서 이 종류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 ESXi를 종료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고요. VM 생성 등록을 통해서 가상 머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관리라든가 모니터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가상 머신 하나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가시면 여기 데이터 스토어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그냥 만드셔도 됩니다. 가상 시스템 가셔가지고 VM 생성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일 하드디스크나 SSD 추가하시면은 디바이스 가셔서 이렇게 파티션을 새 데이터 스토어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저는 SSD 카드니까 SSD라고 놓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전체 디스크를 사용할 것인가, 지정해서 사용할 것인가 나오는데 전체 디스크 통으로 다 VMFS 파일 시스템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은 새 데이터 스토어에 여기가 아니네요. 데이터 스토어에 SSD라고 만들었던 게 생겼죠. 여기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데이터 스토어 있는 거에 만드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즐겨하는 방법으로는 보통은 운영체제인 ISO 파일을 먼저 스토리지에 올려놓고 가상 시스템을 만드는데 데이터 스토어 브라우저를 이렇게 작동시키면 왼쪽에서 데이터 스토어라든가 선택이 가능하죠. 여기서 저는 ISO에 미리 여기 업로드를 통해 가지고
운영체제들을 몇 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올리시면 되고요. 가상 시스템으로 가서 VMware 상성 등록. 여기서 기존에 가상 시스템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은 새로 만드실 테니까 새 가상 시스템 생성을 선택하시고요. 우분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눅스 우분투니까 밑에 있겠죠. 우분투 64비트. 그리고 어디다 만들 거냐인데 아까 만들었던 SSD도 상관이 없지만 저는 뭐 이제 데이터 스토어를 쓰고 있으니까 여기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드웨어를 선택해 주게 되는데 뭐 CPU라든가 혹은 메모리, 하드디스크 용량, 여기 왼쪽에 화살표 있죠. 이거 누르시면은 자세한 내용들이 보입니다. 전체 지금 아까 제가 선택했던 데이터 스토어에서는 587.52기가를 쓸 수 있는데 한 100기가 정도만 사용을 할게요. 데이터 스토어에 설치할 게 아니면 찾아보기를 통해 가지고 SSD라든가 HDD 뭐 이렇게 저는 지금 만들어 놨던 데이터 스토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디스크는 프로비저닝이라는 것을 미리 선택해야 되는데요. 씬이 있고 씩이 있습니다. 뭔 차이인가 그러면은 씬은 저장 용량을 필요할 때마다 가져오는 거고요. 씩은 미리 저장 용량을 할당해 놓는 걸 말합니다. 프로비저닝은 일종의 뭐 포맷 같은 초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초기화를 전체 용량을 한꺼번에 하고 나서 쓰는 게 빠르게 비워짐이고요. 그리고 쓸 때마다 그때마다 부분씩 프로비저닝을 하는 게 이 느리게 비워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TB 정도 되는 하드를 두 개를 이렇게 빠르게 비워짐으로 하니까 하루 왼종일 걸리더군요. 그러면은 항상 이 느리게 비워짐을 써야 되느냐? 이걸 선택하시면은 운영체제를 사용하시는 동안 하드디스크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그때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시간을 좀 낭비할 거냐 혹은 사용하면서 시간을 좀 낭비할 거냐 이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호스트 디바이스가 CD 지금 DVD가 호스트 디바이스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데이터 스토어 ISO 파일로 하시고 아까 넣어두었던 ISO 파일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분투 있으니까 우분투 선택하고 이렇게 눌러 놓을게요. 위로 올라가시면은 하드디스크를 추가하거나 네트워크 어댑터를 추가할 수 있는데 하드디스크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아까 만들었던 SSD 선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을 누르시면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어떤 다른 기타 디바이스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을 눌러서 넘어가고 여기서는 지금 아까 선택했던 내용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뒤로 가서 VM 옵션에 가시면 여기서도 옵션을 몇 가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전원관리라든가 뭐 부팅 옵션, 부팅은 바이오스냐 EFI냐 이런 거 선택할 수 있죠. 자, 다음으로 가서 완료. 그럼 이렇게 선택한 가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요. 요거 이렇게 눌러보시면 지금 꺼진 상태예요. 그래서 전원 켜기를 누르면은 전원이 켜지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 화면은 지금 이게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고 혹은 콘솔에서 새 창으로 열어가지고 좀 크게 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일반적인 우분투 설치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편하고 좋은데 뭐 만능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런 가상화가 가장 안 좋은 부분은 하드웨어 성능을 제대로 뽑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게임 같은 경우에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제대로 다 뽑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하드웨어 자원들을 다이렉트로 접근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도 설정을 하시면 가능은 한데 뭐 그렇게 네이티브하게 지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게임 같은 거 쓰는 우리 일반적인 용도로는 윈도우 같은 거 그냥 제대로 설치해서 쓰는 게 가장 나아 보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때 써야 되냐 그러면은 만약에 집에서 네트워크를 공부하는데 여러 대의 PC가 필요하다거나 혹은 잡다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운영체제를 동시에 운영할 때 여기에 NAS 같은 거 올려서 운영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NAS를 가상화시켜서 쓰는 거는 좀 약간 NAS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그렇게 쓰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류의 하이퍼바이저 기술을 인프라로 구축해서 굉장히 좀 많은 손질을 거치면은 클라우드가 되겠죠. 클라우드가 보통 이런 식으로 사용자에게 IT 자원을, 서버 자원 같은 것들을 가상화시켜서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말합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간단하게 ESXi에서 가상머신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